나마스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참사랑의 하늘거사 김기권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뼛속까지 스며져 있는 정말 한스러운 사대주의 현상과 그 사대주의가 낳은 참으로 이상스러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중원 땅, 즉 중국에 세워진 나라 중에서 당시로서는 영토가 최고로 넓었고 또한 서양의 로마 제국을 능가할 만한 문화를 향유했으며 중국을 명실상부하게 거의 완벽하게 통일한 첫 번째 국가는 한나라, 즉 한제국이라는 데는 아마 역사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론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제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초나라의 항와 한나라의 유방의 전쟁에서 계속 유방이 수세에 몰리다가 항우의 고집, 혼자 잘난 척 했으니까요. 그리고 작전 미스에 힘입어서 유방의 군대가 해화전투, 강무산 전투에서 한판 승리로 결국은 승리하게 된 나라가 바로 세운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유방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백수 건달 출신입니다. 오직 술 여자를 탐닉하는 우리들 말로 하면 한량입니다. 유방의 이름은 방입니다. 그러나 자는 개입니다. 개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유신의 집 막내 아들놈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출신이 빈천하고 정말 가문이 없는 그런 출신인지를 알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방이 세운 한제국은 기원후 9년 1월 10일에 신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신제국을 세운 사람은 왕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왕망은 전한제국의 황실의 외척인 왕씨의 일원으로서 원제 황후인 효원 황후의 비호 아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9살 어린애인 평제를 옹립했다가 죽여버리고 유자영을 세워서 섭정을 하다가 급기야 자기 자신을 가황제로 자칭했다가 9년 만에 전한을 세우게 됩니다.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제국을 세워서 황제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조 개창 15년 만에 정미군의 침입으로 왕망도 죽고 신제국은 역사로 사라져버립니다. 신제국이 중원의 역사에 있었던 기간은 15년간입니다. 물론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러나 중국의 모든 역사서는 단 15년을 존속한 나라, 신나라도 분명한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하고 역사서를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 약 13년을 존속한 국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나라일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그 나라를 나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태조이신 이성계가 1392년 7월 고려 말에 아주 혼란스러운 이 전국을 진압하고 추대에 의해서 개창한 나라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나라의 국호마저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명나라의 승인을 받는 사대주의가 뼈에 사무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1393년 2월 15일에 국명을 명으로부터 조선이라고 하사를 받는 정말 치욕을 겪으면서까지 그것이 치욕인지조차도 모르는 명의 제후국 속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명은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소중화 명예 제후국임을 자처하면서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무덤의 첫머리에 유명조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조선은 명예 속국이다, 이걸 무슨 자랑이라고 써놓은 그러한 나라도 아닌 제후국 조공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1897년 고종 황제께서 새로운 나라, 왕이 아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제후국이 아닌 당당한 독립국가 대한제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국사책에는 조선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말도 되지를 않습니다. 왜? 단 15년간 중원 땅에서 존속한 왕망의 신나라는 당당한 나라로 인정을 하면서 조선에 이어서 세워진 대한제국은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인지, 그리고 국명을 변경한 것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고종 황제께서는 1897년 10월 2일 국호는 대한제국으로, 대한제국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고, 고종실록에도 고종 황제께서 직접 왜 우리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연호는 광무로 정하셨습니다. 광은 빛날 광자에 호반 무자로 정하셨고, 원구단에서 조선조에서는 단 한 번도 거행하지를 못했던 천재 하늘 제사를 스스로 올리시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시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즉 1897년 10월 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조선에 이은 새로운 독립국가 황제국 대한제국이 당당히 우리 이 땅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반도에 세워졌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란 말은 결코 우리의 입으로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이 귀한 땅에는 조선에 의해서 13년간 존속한 대한제국이라는 엄연한 황제께서 다스리는 나라, 광무 황제께서 다스리는 나라, 독립국이 존속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대한제국을 단지 국명을 바꾼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사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한을 무너뜨리고 세운 15년 존속한 신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은 나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사대주의의 무서운 것입니다.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사대주의에 딱 걸리게 됩니다. 유교는 무조건 하고 모조리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방의 나라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이거를 조선조가 개창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사대주의가 뼛속 깊이 스며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대한제국을 조선에 이은 새로운 나라, 자주 독립국, 황제, 광무 황제께서 다스렸던 나라로 인정을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제국이라는 왕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공화정으로 건국되었다가 간악한 일제가 물러나가고 광복이 된과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께서
대한이라는 국명을 사용한 것이 너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한이라는 국명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대한제국은 대청제국과 그리고 대일본제국의 가운데에 딱 끼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국호에다가 정말 겁도 없이 대청제국과 대일본제국과 통렬의 국호인 대자를 써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때 대청제국이나 대일본제국에서 안 돼! 나 그냥 한제국으로 해라고 한마디만 해버렸으면 대한제국의 국호는 한제국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솔직히 대한제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망해가는 나라가 조선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이라는 국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 야수와 같은 하이에나와 같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국명을 대한제국으로 국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날 이미 1893년에 정식 국기로 채택된 우리 태극기를 들고 수많은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새로운 나라, 자주 독립국, 왕이 아닌, 제국이 아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날 지금도 남아있는 황궁우, 즉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께서 천제를 지낸 황구단의 부속 건물에는 황천상제라고 쓰여있는, 즉 요즘 말로 하면 하느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신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즉 하느님에게 천제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국으로서 천제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고구려, 부여 이런 나라들이 여러 가지 천제를 지냈다는 것은 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사실입니다. 그걸 조선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걸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광무 고종 황제께서 처음으로 황천상제, 즉 하느님에게,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하느님에게 그 신의를 올리고 천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실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대단히 정말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사만의 땅이라는 것은 마한, 진한, 변한을 얘기합니다. 마한, 진한, 변한은 크게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입니다. 이것이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가 멸망한 뒤에 우리 남한 쪽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마한, 진한, 변한이 좁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 최치원도 마한, 진한, 변한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만의 땅인데 국초에 내가 천명을 받고 통합에 하나가 되었으니 지금 천하의 이름을 감히 천하라는 당시에 청나라에서밖에 쓸 수 없었던 말을 고종 황제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천하의 이름을 대한이라고, 대한이라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한이라고 정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벅찬 말입니다. 우리는 사만인데, 마한과 진한과 변한의 땅인데 내가 천명을 받고 통합을 했으니, 하나가 됐으니, 일통했으니 지금 천하의 이름을, 즉 고구려와 똑같이 황제국을 만드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고종 황제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거, 만, 지난, 변환으로 삼한으로 분열된 우리 민족의 국가, 즉 한민족의 국가를 하나로 통합해서 클대자 한민족의 한자 대한으로 통일한 황제국 자주독립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한은 2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다, 밝다, 하늘의 나라다, 하나가 된 나라다, 이런 뜻이 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대한제국이 너무도 당당하게 세계 여러 나라, 세계 당시 열강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깜짝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즉위하신 이후에 맨 먼저 12월 23일 날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2세가 대한제국을 정식으로 승인을 했고, 잇따라서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도 대한제국을 승인했으며, 당시에 대청제국도 이제 대한제국이 새로이 선포되었으니 우리는 조선과의 조공관계를 청산하고 대한제국을 승인하겠다라고 승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만방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당당한 독립자주국가이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제국에서는 그때까지 청해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세운 게 독립문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자주국가라는 이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세운 독립문이 바로 청해 사신을 조공국으로서, 제국으로서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굴욕적인 그 문을 헐어버리고 영은문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간악한 일제의 침략으로 13년 만에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3년 동안 독립국이고 자주국이고 세계 열강의 승인을 받은 국가로서 대한제국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 정말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국호를 대한이라고 썼다는 것, 즉 우리의 모든 만, 지난, 변한 예로부터 내려왔던 삼한을 일통한 대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썼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악한 일제 침략으로 13년 만에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자주 독립국가 대한제국의 정신은 한일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대한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자주 독립 정신과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때 국호로서 여러 가지를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한제국을 이어받은 자주국이고 독립국가인 대한제국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라고 쓰자는 게 우세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정확하게 명시된 바와 같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가슴 벅찬 얘기 아닙니까? 우리 조국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거적적인 독립운동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대한제국의 독립정신, 자주국가의 정신은 항일투쟁의 근간이며
조국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이름과 정신과 역사를 재조명해야 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이 땅의 유일한 정통 민족 국가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조선의 이름을 바꾼 나라가 아니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삼한을 다시 합친 대한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월드컵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때 이거 있었죠?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이구나. 그래, 우리는 대한이다 말이야. 우리 한민족을 모두 통합한 우리나라 이 땅에, 이것은 큰 대륙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만은 포함하는 커다란 나라 대한, 마한 지난 변화를 모두 일통한 나라, 통일된 나라, 자주 독립국, 황제가 다스리는 대한제국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우리가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받아들인 유일한 정통국가임을 다시 생각을 해서 이걸 갈고 닦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조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서기 2019년입니다. 단기 4352년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이름, 국호, 국명,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자주독립국, 대한을 저는 우리의 연호로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정중하게, 강국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또한 대한제국의 13년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서 우리는 대한제국의 독립국, 독립정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국적도 없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한반도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여드리고 이번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의 독립정신과 자주국가임을 그대로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유구한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땅의 유일한 자주국이고 독립국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역사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돼서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의 자주성, 독립성, 그리고 우리 문화의 위대성을 세계 만방에 퍼뜨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